손흥민에겐 이상한 점이 있다. EPL 전문가들 위문 제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해설위원 미카 리처즈가 손흥민의 토트넘 사랑을 조명했다.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끝나고 더 레스트 이즈 풋볼에 출연한 리카즈는 손흥민이 유럽 빅클럽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위아해했다. 이상한 건 우리가 최고 선수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손흥민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절대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게리 리네커는 그 이유는 손흥민은 단 한 팀만을 위해 뛰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리처즈는 물론 토트넘도 엄청난 클럽이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손흥민은 글자 그대로 월드클래스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흥민은 믿을 수 없다. 뛰는 정도부터 기술, 침투, 마무리까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갖췄다고 극찬했다. 손흥민은 2015년 독일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토트넘은 분데스리가에서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의 공격력을 주목했다. 당시 토트넘 감독이 포체티노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적 첫 해 꾸준한 출전 시간을 받지 못하며 28경기에서 4골 1도움에 그쳤다. 선발 출전한 경기가 15경기이며 풀타임은 단 1경기뿐이었다. 그러나 어느덧 토트넘과 9년 동안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첫 시즌 리그 28경기에 출전했지만 4골에 그쳤다. 현재까지의 기록을 놓고 봤을 때 분명 아쉬운 성적이었다. 당시 손흥민은 볼프스부르크 이적을 고려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잔류를 결정했다. 이후 2016-17 시즌에 21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이후 매 시즌 꾸준한 활약으로 케인 버금가는 에이스로 거듭났다. 2018에서 19시즌에는 모든 대회 48경기에 나서 20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 입단 후 한 시즌 20골 고지를 밟았다. 여기에 더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8강전에서는 펩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맹활약했다. 8강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2차전에선 멀티골을 폭발하며 토트넘의 4강행 티켓을 선물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해당 시즌 UCL 결승전 진출에 성공했다. 2019에서 20시즌에는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되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푸스카스상을 받기도 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벌리를 만났다. 그리고 이 경기 전반 32분 엄청난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선수 8명을 순식간에 제쳤다. 그리고 가볍게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은 이 골로 푸스카스상을 받았다. 꾸준한 활약은 계속됐다. 2020에서 21 시즌에는 총 51경기에 나서 22골과 17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이 시즌이 끝난 후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었다. 재계약이라는 선택은 결국 새 역사를 만들었다. 손흥민은 2021에서 22시즌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이라는 역사를 만들었다. 토트넘은 해당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서 노리치 시티를 만났다. 이 경기 전까지 손흥민은 살라에 비해 한 골이 뒤져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전에서 멀티골을 넣었고 살라는 같은 시각에 펼쳐진 경기에서 한 골을 추가했다. 결국 손흥민은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후 손흥민은 축구계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 1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시즌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부터 주장으로 임명받았으며 14골 8도움으로 토트넘 공격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월드클래스로 불리는 활약에 빅클럽과 이적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물론이고 손흥민이 유럽 생활을 시작했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거함 바이에른 뮌헨이 노린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 스타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손흥민의 상황을 주시하고 계약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의 레알 이적설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독일 매체 스포르트일에서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적설을 다뤘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굳건히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10일 에스턴 빌라와 경기에선 한 골 2도움으로 4에서 0 승리를 이끌었는데 토트넘 입단 후 통산 159번째 득점으로 1960년대 활약한 웨일스 출신의 공격수 클리프 존스를 따라잡아 구단 통산 득점 순위에서 공동 5위를 이뤘다. 존스는 손흥민이 자신의 기록을 따라잡자 곧장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축하를 전했다. X의 트위터에 손흥민의 애칭 가 159골로 나와 공동 5위가 된 걸 축하한다. 더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고 썼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토트넘 올해의 선수 원하스퍼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은 물론 토트넘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원하스퍼 주니어 멤버스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 공식 서포터스가 뽑은 올해의 선수 오피셜 서포터스 클럽스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을 모두 수상했다. 2018에서 2019 시즌 2019에 2020 시즌에 이어 세 번째다. 손흥민은 이 경기장에서 뛸 수 있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오늘 경기에서 승리해서 기쁘고 이상을 받아 행복하다. 난 꿈을 꿨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토트넘 일원으로 이렇게 멋진 팬들을 위해 뛰는 건 놀라운 일이라며 구단과 팬들을 향한 애정을 보였다. 토트넘은 26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레거시 번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82년 창단한 구단 역사에 따라 1군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에게 고유의 등번호를 부여했다. 805번을 받은 손흥민에 대해선 세계 축구계 스타로 그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손 토트넘의 전설이 됐다. 아시아 최고의 축구 수출 작품인 손흥민은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축구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현재 주장으로서 토트넘 역사에 더 많은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리미어리그 이적 후 토트넘과 10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마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토트넘은 2025년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과 재계약을 추진 중이다. 한 소식통은 영국 풋볼 인사이더에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행복해하고 있으며 커리어의 정점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토트넘을 떠나라는 대형 계약을 거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펼치는 토트넘 프로젝트에 만족하고 있다며 토트넘과 선수 측은 재계약에 합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다. 비카리오 부상에 불같이 화낸 손흥민. 알고 보니 이유가? 토트넘은 지난 10일 아스톤 빌라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28라운드 맞대결에서 손흥민의 한 골, 이 도움 대활약에 힘입어 4에서 0 완승을 거뒀다. 5위 토트넘, 승점 53점은 4위 아스톤 빌라, 승점 55점을 맹추격해 빅4 진입 가능성을 살렸다. 해결사는 역시 손흥민이었다. 그는 자신의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의 골까지 살려주는 플레이가 완벽했다. 손흥민은 후반 8분 2에서 0으로 달아나는 브레넌 존슨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했다. 후반 46분 추가 시간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회심의 오른발 슈팅을 기록했다. 슈팅이 보기 좋게 그물을 갈랐다. 손흥민은 3분 뒤 티모 베르너의 쐐기골까지 도왔다. 손흥민은 리그 14호 골, 8도움을 올렸다. 손흥민보다 득점과 도움이 모두 많은 선수는 와킨스, 16골, 10도움, 단 한 명밖에 없다. 손흥민은 엘링 홀란, 18골, 맨시티, 올리 와킨스, 16골, 아스톤 빌라, 모하메드 살라, 15골, 리버풀에 이어 득점 4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경기 중 놀라운 장면이 나왔다. 손흥민이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에게 불같이 화를 낸 것이다. 아스톤 빌라 미드필더 니콜로 자니올로가 슈팅을 시도했고 비카리오가 이를 저지하려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자니올로가 축구와 스터드로 비카리오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사고가 터졌다. 비카리오는 머리에서 피를 흘렸고 결국 위류진의 치료를 받았다. 손흥민이 비카리오와 말을 주고받더니 그에게 다가가 불같이 화를 냈다. 이브 비수마 등 동료들이 손흥민을 말리면서 큰 불상사는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트라이벌 풋볼은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동료가 머리를 크게 다친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화를 낸 이유는 비카리오가 교체됐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비카리오는 괜찮다면서 스스로 일어섰고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해를 푼 두 선수는 손흥민과 비카리오는 경기 후 서로 포옹하면서 화해를 했다. 비카리오가 손흥민에게 입맞춤까지 하는 장면을 SNS에 사진으로 올렸다. 자신보다 먼저 동료를 챙기는 손흥민의 진심은 결국 전해졌다. 3. 판더팬 빈자리 훌륭히 매운 드라구신. 알고 보니 준비된 인재였다. 식단 수면 시간 스스로 조절하고 훈련 전후에 체육관에 간다. 지난 1월에 개장한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센터백 영입이었다. 토트넘은 미키 판더 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동시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에릭 다이어가 있었지만 그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구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풀백인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을 중앙 수비수에 두기도 했다. 토트넘의 영입 명단에 오른 선수는 드라구신이었다. 드라구신은 당시 이탈리아 세리에 A 제노아의 주전 수비수였다. 토트넘 외에 바이에른 뮌헨도 드라구신을 데려오기 위해 접근했지만 그는 뮌헨이 아닌 토트넘을 선택했다. 토트넘은 3천만 유로, 하나 약 432억 원을 들여 드라구신을 품었다. 기대감을 안고 토트넘에 입성했지만 드라구신은 경기에 좀처럼 나서지 못했다. 마침 판더 펜과 로메로가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주전 자리를 거머쥐었다. 드라구신은 후반 막판에 교체로 나오는 경우가 잦았다. 드라구신은 좌절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후반 4분 미키 판더 펜이 갑작스럽게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드라구신을 급하게 투입했다. 로메로와 호흡을 맞춘 그는 무난한 경기력으로 무실점 승리에 공헌했다. 토트넘은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 손흥민, 티모 베르너의 골에 힘입어 빌라를 4에서 0으로 제압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13일 한국 시간 드라구신의 노력에 대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드라구신이 첫 2달 동안 토트넘에서 해야 했던 일은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었다. 현대 축구의 기준에서도 그가 자신의 신체 조건에 대해 완벽주의자라는 점이 도움이 됐다. 그는 자기 음식을 조절하고 수면 시간을 측정하며 훈련 전후에 체육관을 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전했다. 드라구신은 당분간 토트넘에서 많은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판더 펜의 정확한 복귀 시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드라구신이 로메로와 함께 토트넘의 후방을 안정적으로 사수할지 지켜볼 일이다. 4. 시메오네, 도저히 못 보겠더라. 아틀레티코 2016 챔스 결승 승부차기 악몽 극복.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극적으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8강에 올랐다. 14일, 이하 한국 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구장인 스페인 마드리드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이탈리아의 인터 밀란을 승부차기 끝에 이겼다. 지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0에서 1로 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날 전후반을 2에서 1로 마치며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오블락의 맹활약으로 3에서 1로 이겨 8강행을 확정했다. 오블락은 승부차기에서 상대 2번 키커인 알렉시스 산체스, 3번 키커 데이비 클라선의 슛을 막아냈다. 기세 싸움인 승부차기에서 분위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승부차기를 보지 못했다.